고려가요 서경별곡 보겠습니다. 먼저 고려가요의 특징을 보면 3분 후 누구나 이렇게 외웠잖아. 3 하면은 3음보, 분연체, 연으로 나뉘어 있다. 왼쪽에서 확인할 수 있지. 같은 말로 분절체, 연이 끊어져 있다. 후렴구 확인해보면 위 두어렁성 디링다리 후렴구. 그럼 삼음보, 음보가 삼음보라고 했으니까 삼음보 확인해보자면 이 글에서는 지금 지워야 할 부분이 서경의 아질가, 닭꼰대 아질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구슬이 아질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걸 다 삭제하고 후렴구까지 삭제한다면 그러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지. 보면 결국에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해서 총 사면이 되고 이렇게 깔끔하지. 그런데 지금은 삼음보 얘기하다가 음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닭꼰대 소성경 고의 말은, 이렇게 삼음보입니다. 주제는 이별의 정안인데 화자의 상황이 이별이고 화자의 정서가 정안은 한의 정서이다. 그러면 이별의 정안을 노래한 시가 우리나라에 진짜 전통적으로 맥을 이어오고 있거든. 굉장히 많지만 전통적으로 맥을 이어오는 대표작들 시대의 순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고대가요 황조가, 공무도화가, 이 고려가요 서경별곡 가시리 동동 3 한시 정지상의 송인 4 민요로서는 아리랑 5 현대시로 넘어가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연계의 작품이 나와도 이 정도 작품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경별곡 내용 들어갈 건데 아까 전에 이렇게 삭제할 거 모두 삭제하면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업은 이 텍스트로 할 거고 이 앞에 그렇다면 이것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아까 위 두어렁성 모두 다 후렴구였어. 후렴구. 그 다음에 서경의 아질가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여음구가 돼. 그러면 여음구와 후렴구는 고려시대 고려가요로 불렸을 그 당시에는 없었단 말이야. 하지만 이 고려가요가 조선시대에 와서 우리말 훈민정음이 창제 반포되고 나서 많이 쓰이게 됐지. 그때 궁중 소각으로서 궁중 음악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이때 드디어 기록하게 되었거든. 그래서 음악으로서의 가치, 음악으로서의 흥 이런 것을 위해서 여음구, 후렴구를 추가한 부분이야. 그래서 이 부분 과감히 빼고 그 다음 텍스트로 수업하겠습니다. 서경별곡. 서경. 그 당시에 평양이었어. 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고려가요 일종의 양식인데 중국의 어떤 양식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별곡이라고 따로 만든 거야. 물론 고려가요이고 서경별곡 작자는 미상이다. 그러니까 고려가요는 시기가 고려시대 평민들
평민들이 쓴 것은 거의 작자 미상이지. 그러면 성격은 서민적인 내용이겠구나. 그리고 고려가요, 이것은 지금 평민으로서 서민적 이 얘기를 했고 아까 전에 고려가요 특징 얘기할 때 있잖아. 3분 후. 이때 고려가요의 내용상 특징을 보면 남녀 상열지사,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러블러브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 이것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했다. 이것도 파악해 두고 이제 서경별고 이 작품을 들어갈게. 서경이 서울이지만 화자가 서경에 살고 있는데 서경이 서울이야. 닦건데 닦은 곳, 삶의 터전을 닦은 곳이 소성경 작은 서울 고외말은 사랑합니다. 많은.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거주한 공간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은 여행으론 질삼배 바르시고 여의기보다는 이별하기보다는 이라고 해서 화자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 그래서 화자는 이별보다 뭘 선택했냐면 질삼배 과감히 버리고 서라도 괴실한 뒤 사랑만 해주신다면 우러곰 존니나이다. 울어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 이별보다 지금 이별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갑자기 질삼배를 버린대. 자, 질삼배는 매우 중요한 소재야. 자,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여성 화자. 질삼배. 길삼이라는 말 들어봤지? 그리고 삼배 할 때 배 들어봤지?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옷감을 짜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 요즘으로 치면 디자이너였겠지. 아니면 뭐 옷감 생산자. 이렇게 해서 이걸 버리고서라도 생계수단이었는데 이걸 버리고서라도 그러니까 서울을 떠나고 질삼배를 버리고서라도 사랑만 해주신다면 이미 나를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어곰. 곰은 강세의 전미사야.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을 강조해줘. 그냥 2번 반복하면 돼. 울어. 존니노이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딱 보면 소재 이외에도 그냥 어조로서도 여성 화자구나 알 수 있는데 갑자기 이연에서 달라져.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기니 땅 그칠이일까 지문애를 외우곰 여신달 신이 뜬 그칠이일까. 자, 이 부분은 어조가 여성에서 남성적 어조로 갑자기 변하고 어딘가에서 좀 다운 느낌이야.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기서 이렇게 이별하기보다는 다 버리고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비유적 표현으로 이런 내용이 있거든. 그리고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이것은 정석가, 고려가요 정석가 유견과 비슷한 부분으로서 그 당시에는 이 식구가 유행했던 것이지. 유행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조선시대에 기록되면서 이렇게 소각에 편입될 때 추가나 첨삭되었을 것이다. 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온갖 비유적인 표현이 들은 부분 잘 파악해보자. 구슬이 긍정, 바위에 부정,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서류법을 써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구슬은 인과 나의 사랑이야. 사랑이 바위에 떨어진다. 구슬이 떨어지면 깨지거나 흩어지겠지. 그래서
장애물과 우리 사랑의 장애물과 실언을 나타내는데 끈있단 구슬이 이렇게 있으니까 구슬 목걸이 여기 끈은 있잖아. 끈이 끊어질 리가 없지. 바위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끈은 믿음, 또 강한 의지, 사랑 이런 것들을 나타내. 그 다음 증은해를 천년을 외로이 살아가신들 살아가신들 신있단 하면은 믿음이야 했을 때 아까 믿음이 나왔는데 자 긍정이지. 자, 이 부분 그러면 이 끈과 신이 지금 같은 의미잖아. 그럼 지금 이 화자의 상황에 없는 것은 구슬과 바위야 끈이야. 하지만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지. 그래서 위의 부분이 비유적인 표현이야.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그럼 원관념은 여기, 보조관념은 여기.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자,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 넣어 놓았느냐 의문형, 니은다 의문형, 사공아 불렀어.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대동강이라는 이 공간적인 배경은 이별의 공간이 되지. 여기 대동강, 큰 강. 이 대동강 앞에서 사공이 이렇게 있겠지. 기다리고 있겠지. 그러면 화자는 지금 가지마 하고 있고 임은 가겠소라고 하지.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에 대어 놓았느냐 사공아. 사공을 부르고 있어. 그래서 대화체이지. 대화체 중에 말을 건네는 방식, 말건방. 하지만 사공의 대답은 없는 거야. 건네기만 했을 뿐이야. 그리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노법이 쓰였지. 그 다음에 내 갓이 럼난디 몰라서 너의 각시 바람난지 몰라서 멸배, 빈배에 얹은다, 얹었느냐 니은다 의문형 사공아. 사공아 지금 반복했고 니은다 의문형 어미도 반복했지.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꽃을 배 타들면 꺾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동강 건너편에 꽃이 있는데 자 비유적인 의미의 이 꽃은 그러면 사공의 아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대동강 건너편 꽃을 내 사랑이 이 남자가 배를 타들면 꽃을 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공아 배에 우리 사랑하는 나의님 여기서 얹은다, 얹지마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야. 그럼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사공아 하면서 이거 사실이니? 어떻게 알아? 사공의 부인이 우리 남편이랑 우리 사랑하는 님이랑 바람났다. 가면은 너의 아내와 바람날 것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자 사공아 라고 하면서 사공에게 원망하고 있거든. 내 임을 이동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의 대상이 돼. 사공은 화자가 원망하고 있어. 원망의 대상. 하지만 사실 화자가 원망해야 될 사람은 임이 되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 하지만 이렇게 원망을 전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조에서 이런 내용이 있지. 개를 연함은 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하면서 사실은 이미 나를 떠나서 오지 않는데 개 때문에 이미 오지 않는다라고 해학적으로 표현한 사설시조가 있어. 이 부분과 사공과 연관된 부분이고 또 속담 중에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라는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제 표현상 특징 살펴볼 건데, 표현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잖아. 구슬이 아질가. 자, 다시. 서경이 아질가. 닭꼰대 아질가. 자,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 여음구가 반복되고 있고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어.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디링다리 이렇게. 그러면 여음구와 후렴구는 반복으로 물론 운율을 형성해. 운율 형성. 그렇지만 의미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자, 여음구, 후렴구는 운율 형성에만 기여해. 그리고 의미에는 기여하지 않아. 의미와 무관하다. 또한 반복되는 구조를 보면은 서경이 아질가. 다시 서경이 서경 A가 아질가. 다시 서경이니까 A, 그 다음에 서울이 마르는, 다른 게 나왔지, B. 이렇게 해서 A 아질가 A, B의 구성이야. 이 구조가 반복되고 이렇게 반복됨으로 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또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각 행이 끝나자마자 이 한 줄로서 한 행을 차지하고 있거든. 그래서 후렴구와 여음구는 구분이 돼. 여음구는 한 조각이고 후렴구는 전체 한 행이다. 이렇게 후렴구는 당연히 반복되니까 운율이 형성되고, 또 이렇게 한 행으로서 크게 일정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구조적 통일성이 있어. 자, 후렴구들 운율은 물론이고 통일성, 통일감이 있다. 그리고 안정감이 있다. 형식적인 것들이야. 서경 별곡 주제는 이별의 정한.